안녕하세요. IATF 16949 오늘은 1강으로서 그 규격의 우리가 규격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16949 규격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옛날 기억이 납니다. 북미 쪽에 우리가 자동차 빅3가 있었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한국에서 물건을 잘 만들던 회사가 이 샘플을 들고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똑 노크를 하죠. 저희들 GM, 포드, 크라이슬러랑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네들이 샘플은 잘 만드네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제법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당신네 회사와 이 거래 관계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365일 아니 수년 동안 자기네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는 동안에 과연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네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QS 9000을 인증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94년도예요. 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GM, 포드, 크라이슬러랑 거래를 하려면은 QS9000이라는 품질 경영 규격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북미 쪽에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외 영업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GM, 포드, 크라이슬러 가면서 다들 이 QS9000 인증을 받아라라고 요구하니까 많은 국내 회사들이 QS9000 인증을 받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해외 영업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외로 먹거리를 비즈니스를 새로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던 시대가 이즈음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방문했을 때 QS9000을 따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글로벌적인 어떤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QS9000 인증을 이때 97년도 이때도 많이들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뭔가 좀 자신을 얻은 한국의 부품사 기업들이 이쪽 독일 쪽,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을 가가지고 우리가 독일 쪽을 두드리니까 독일 쪽에서는 불사 이 QS9000이 아니고 VDA라는 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VDA. 이 VDA가 또 독일 쪽에 자동차 산업을 위한 품질 경영 규격인데 이걸 따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보니까 EAQF, 이탈리아에 가니까 AVSQ. 이러한 지역적인 그 내셔널 이러한 국가 규격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다 못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하는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당신네들 한번 좀 잠깐만 모여봐. 그래가지고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이커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는 아니죠. 여기에 주요 카메이커들을 불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 이름을 IATF라고 한 거죠.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그래서 이 IATF라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ISO가 이때 ISO에는 많은 규격들이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있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another technical spec을 하나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16949라는 코딩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ISO/TS
16949 이때 TS는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99년도에 탄생을 하게 됐어요. 99년도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은 99년도 이전에는 각 국가별 이러한 레저널 지역적 규격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나서가지고 99년도부터는 전 세계에 이런 규격들을 인증을 요구하지 말고 이 하나 ISO/TS16949라는 요 규격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인증을 요구하자 하는 시절이 드디어 나온 거죠. 이게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9년도 ISO/TS16949가 탄생이 되게 되었죠. 잠깐 저희가 슬라이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이렇게 ISO 9001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품질 경영 규격, 그 다음에 IATF 16949라는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된 규격, 그 다음에 CSR,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라고 하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IATF 16949는 또 뭘까요? 이 IATF 16949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은 ISO 9001을 100%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ISO 9001 규격이 2015년도에 한번 또 큰 개정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앞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2015년도에 개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개정이 좀 가장 컸느냐면은 전체 규격의 이 순서가 챕터가 모두 이 당시 이 앞전에는 챕터 1장부터 챕터 8장까지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15년도부터 모두 10개의 챕터로 변화를 주게 됐어요. 근데 이 앞전에 ISO/TS16949는 모두 몇 개의 챕터다? 8개의 챕터였던 거죠. 이 8개의 챕터고 그 안에 ISO 9001만 10개의 챕터로 바뀌게 되니까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안 맞죠? 그래가지고 이 TS16949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요? 2016년도 10월 달에 이 ISO와 똑같이 10개 구조의 챕터로 개정을 하게 되면서 이 이름을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이 IATF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이 이름을 따가지고 IATF 16949가 드디어 탄생이 되게 된 거죠. 언제? 2016년도 10월. 그래서 저희들이 IATF 16949 2016년도 버전이 가장 지금 최신 버전이고요.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16949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을 도입하려면 바로 이러한 IATF 16949 이 16년도 버전을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IATF 16949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라 그랬느냐면 2017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 바이블이라고 하는 IATF 16949 16년도 판에 근거해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잠시 이쪽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의를 듣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 IATF 16949 시스템 인증을 받은 회사도 있을 거고요. 어떤 회사는 비자동차권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IATF 16949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 자동차 산업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ISO 9001 100% 포함하고 있는 규격에다가 이 IATF 16949 2016년도에
추가된 요건들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귀사에 자동차 품질 경영 시스템 도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고객사들 중에는 이런 고객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BMW라든지 이러한 해외 고객사들은 ISO 9001과 IATF 16949 이 requirement, 이 요구사항만 갖고도 좀 충분하지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러는지 자기네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CSR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더 막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SO 9001과 IATF 16949 and 귀사가 거래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런 CSR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 CSR을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CSR은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느냐고요? 요거는요, 이 IATF라고 하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검색창에서 CSR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등록되어 있는 CSR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개발 활동은 APQP 부속서를 좀 참고해라. 그래서 APQPN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부속서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할 때 리스크 분석을 하게 돼 있고요. 제조 공정을 준비할 때 리스크 분석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 제조 공정 관리를 할 때도 리스크에 근거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FMEA라고 하는 부속서가 추가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이 끝나면 이제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산 승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바로 PPAP, PPAP이라고 하는 부속서에 양산 승인 샘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자료를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PPAP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PPAP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 ISO 9001에서는 많은 품질 데이터들이 이런 검사 장치, 시험 장치, 측정 장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치들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관리만 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장치, 검사 장치, 시험 장치, 측정 장치만 아무리 잘 관리해도 안 된다. 이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검사, 측정, 시험 방법상에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방법. 그 다음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환경, 우리가 검사 측정하는 환경에서 또 오류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시험, 검사, 측정, 장치, 사람, 방법,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이 통틀어서 MS라 그러거든요. MS는 측정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측정 시스템을 관리, 분석을 해야 된다가 우리 16949 자동차 산업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들, 저런 100% 자동 검사 장치들은 어떤 분석들을 해야 되는가? 캘리브레이션 이외에도 우리가 저러한 측정실에 있는 저러한 3차원 측정기는 과연 어떤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갖춘 다음에 우리 회사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많은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데 활용을 하라고 MSA라고 하는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부속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SPC는 많이들 아시죠? SPC는 많이 아시는데 SPC를 제대로 하는 기업은 사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프로세스 컨트롤, 공정 관리를 하는데 많은 기업이
규격 있잖아요. 규격에 맞는가 틀리는가, 오늘도 규격에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이거를 그저 관심들이 많은데 자동차 산업에서는 규격에 맞춰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지금 규격 안에 아주 안정적으로 훌륭하게 데이터 변동이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관리를 해라? 오늘도 검사할 텐데 규격에 맞는 거는 당연히 그리 해야 되고, 오늘도 이 안정적인 데이터 변동이 오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관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여러분들 관리도라는 거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관리도라는 거는 규격 이외에도 우리들이 평균에서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이 선을 우리가 현장에 내려줘 가지고 오늘도 검사한 결과가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선 안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이런 통계적 공정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의 뜻은 오늘도 공정이 이상이 없으면 이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관리한계선 안에 데이터가 찍힐 확률이 99.73%다라는 통계적 확률 선을 현장에 내려줘 가지고 현장의 주요한 품질 특성을 단지 규격만 갖고 합부 판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리 한계선을 주고 이렇게 오늘도 공정이 이상이 없으면 이 안에 찍힐 확률이 99.73%인데 이 안에 찍히는지 이 선을 벗어나는지, 이러한 공정 이상 유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SPC 활동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요구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비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렇게 ISO 9001 규격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ISO 9001 규격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IATF 16949 우리 16년도 판에서 추가한 리퀘어먼트들이 있거든요. 추가한 거.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합해져야지 우리가 16949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건데요. 고객사에 따라서는, 특히 해외 고객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고객사에 따라서는 요 두 가지 리퀘어먼트만 갖고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각 고객별로 이러한 CSR,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B사가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이 이런 CSR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다 뭉쳐진 그런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을 구축하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